그렇다면 이제 논술을 일찍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뒤늦게 만약에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죠. 그 상황에 닥쳐서 6월 모평 결과를 받아들고, 처음 보는 숫자인데? 이렇게 뒤늦게 판단이 든 학생들이 논술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 학생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조언, 메시지는 시기가 늦었으면 시간을 더 투자하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논술 1월에 시작한 학생들도 일주일에 3, 4시간밖에 안 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수행평가도 해야죠. 내신 대비도 해야죠. 유튜브도 봐야죠. 넷플릭스도 봐야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3시간밖에 안 합니다. 그럼 그게 1년 동안에 원서 쓸 때까지 대략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90시간에서 100시간입니다. 자, 만약에 5월에 시작했다. 그러면은 5월부터 원서 쓸 때까지 90시간에서 100시간의 투자를 하셔야죠. 좀 더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식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스킬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름? 정말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골프 선수가 골프 이렇게 해야 돼, 테니스 이렇게 쳐야 돼라는 기술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은 보름 한 달이면 다 가르칠 거예요. 근데 그 기술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만 알면 테니스 잘 칩니까? 골프 잘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부분들, 이 당연한 진실을 외면하고 7월에 이후에 시작해도 된다고 조언하시는 작년의 선생님들, 올해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조언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거면, 늦게 시작할 거면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확률을 높이는 작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최대한 최저를 맞춰라.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최저를 맞추는 데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시험에 적합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확률을 높이는 작업이에요. 본인한테 적절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짧은 걸 잘 쓰는 학생, 긴 걸 잘 쓰는 학생, 문학재시문, 건대 2번처럼 문학재시문 해석을 요구하는데 그걸 잘하는 학생, 도표 해석을 잘하는 학생, 뭐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수리 논술을 잘 푸는 학생,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대학을 찾아야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시험 직전에 원서 이미 쓴 상태에서 풀어봤더니 선생님 건대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경희대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5일 뒤 시험이에요.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대학 스타일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데 최소한 선생님은 이 학생이 어떻게 쓰는지 뭐가 장점인지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몰랐어도 학생이 그걸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야 돼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니까 경쟁률이 센 시험에서 당연히 떨어지는 수순으로 따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 떠도는 소문은 논술은 로또야. 논술은 합격하기 힘들어. 이런 자기가 떨어지는 프로세스를 밟아놓고서 논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펼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프로세스를 밟아서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조언하는 학생들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대신 이 학생들은 1월에 시작한 학생들입니다. 물론 7월에 시작해서 합격한 학생들 제법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누가 그 학생이 될지 알 수가 없고요. 확률이 일단 낮고요. 그리고 대체로는 성적을 분석해 보면 국어나 사탐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논술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늦게 시작했다고 판단되면 포기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수량화, 계량화해서 말씀드리면 9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논술을 합격자 눈에 보기에 그럴듯하다. 제시문 잘 읽고 깔끔하게 표현하고 최소한 띄어쓰기 맞춤법 틀리지 않고 원문시장법도 정확하며 기본기가 되어 있는 답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90시간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까지 가는 학생이 저는 80%에서 90%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신 예. 것처럼 이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7월 이후에 합격했던 사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7월 이후에 합격했던 사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국어나 사회는 어떤 특별한 역량을 조금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합격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국어하고 사탐을 잘하는 게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거지 꼭 그런 학생만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의 합격자 중에서 진짜 합격 소식 듣고 코끝이 찡했던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학생은 공부를 안 한 학생이에요. 학원가에 잘 얼씬거리지 않는 학생이에요. 성적표를 보게 되면 그 어떤 과목에도 장점이 없어요. 일단 수학은 포기했고 문과에서 국어도 잘 나오지 않고 영어도 포기 수준에 가깝고 그런데 대학은 뒤늦게 너무 가고 싶어졌고 뒤늦게 찾아보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전형 그나마 최저 없는 논술 전형인데 공부를 평소 안 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역량이 너무 떨어지죠. 합격할 확률이 당연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될 텐데 너무 공부를 오랫동안 안 했는데 라는 느낌이었는데 그 학생만 저한테 매주 숙제를 내달라고 그랬어요. 내주는 숙제도 안 합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숙제를 내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다음 주에 코로나에 걸려요. 근데 이 학생은 매주 숙제를 더 내달라고 그러고 더 첨삭해달라고 그래서 첨삭 시간에 거의 한 30%를 이 학생이 잡아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첨삭이 힘들어지기도 했는데 다른 학생들 막 쫓겨가기도 하고 나름의 절박함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다른 학생들의 투자 시간이 한 100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 학생의 투자 시간은 제가 봤을 때 한 200시간에서 300시간은 됐어요.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니까 정말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은데 라는 마음. 왜냐하면 최저 없는 학교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 없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예비도 잘 안 빠지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단국대 경영학과 채취합을 했고요. 그 학생이 저한테 합격했다는 그걸 확인한 다음에 펑펑 울었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국어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만은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뉴스의 역설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뉴스의 역설이라는 것?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신 1.0인 학생이 성균관대를 합격했어요. 내신 1.0인 학생이 숙대를 합격했어요. 이게 뉴스가 되나요? 아니, 뉴스가 되진 않죠. 전혀 뉴스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신이 8.0이에요. 연대를 붙었어요. 이거 당연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죠.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곤충에 대해서 알고서 예. 곤충에 대해서 교수도 모르는 거를 올려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연대에서 합격한 케이스 꽤 오래된 케이스지만 있잖아요. 이런 건 맞습니다. 뉴스가 되죠.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논술을 매주 열심히 해가지고 논술을 붙었다더라는 뉴스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쟤 보니까 7월에 논술 시작한다고 그러더니 성균관대를 합격했어. 한양대를 합격했어. 이런 건 뉴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의 일반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이 듣는 뉴스는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를 더 찾아오라고 제가 얘기해봐요. 그럼 선배들 중에 그럼 그런 사례들이 또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사실은 한두 사례가 부풀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저는 그래요. 최소한 적어도 정비례해요. 1월에 시작한 학생에서 3월, 6월, 7월로 갈수록 합격률은 점점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동국대 국제통상 붙은 그 학생이요. 예를 들어서 6월에 시작했다고 볼게요. 5월에 시작했다고 볼게요. 자, 원서 쓰고 나서 이 절망의 계곡에 빠진 겁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면 만약 이 학생이 원서 쓰고 나서 절망의 계곡에 빠졌으면은 그 순간에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그때 포기하려는 순간에 시간이 아직 있었죠.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대로 이 절망의 구간을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자. 조금만 더 해보자. 라고 하고 실제로 8월부터 실력이 늘기 시작했고 시험장에서 잘 볼 수 있었고 이 기회를 확보한 겁니다. 그 학생이 만약에 3월에만 시작했어도 5월에만 시작했어도 교정할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은 매우 낮았겠죠.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그 학생은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12명 선발하는데 13등 했습니다. 예비 1번으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끄트머리에서 합격한 거죠. 그야말로 아슬아슬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정당한 프로세스를 밟아서 기술적인 것들을 익힌 다음에 트레이닝에 집중했다.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6월 모평 좀 있으면 보게 되면 당황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테고 뒤늦게 논술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막연하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 시작해보면 알아요. 논술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과목 자체가 재밌고요.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또 재밌게 가르쳐요. 텍스트 자체도 재밌고 저도 수업은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그리고 애들의 집중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절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이 학생들이 지금 이 집중해서 따라오는 이 수업은 전체 30%밖에 안 된다. 나머지 70%를 채워야 된다. 심지어 이 30%는 몇몇 학생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지만 사실은 수업을 듣고 있다기보다 재밌는 것들을 구경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경해서 실력이 쌓이진 않죠. 근데 이 시험은 너 이거 알아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 이거 할 줄 알아? 라고 묻는 거죠. 할 줄 아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를 이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은 부디 꼭 트레이닝 기간을 스스로라도 더 갖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몇 년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 늦게 오는 학생들한테 선생님 저 절박해요. 여기 꼭 합격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한테 마치 의사가 아니야 너는 지금 암 말기야 좀 있으면 죽어 라고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늦게 온 학생들은 그 방법을 찾으려고 굉장히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결론은요. 지름길은 없다는 겁니다. 지름길이 없으니까 대신 제가 그걸 지름길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만든 게 있어요. 워크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워크북은 사실상 가르치는 기술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논술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스킬이 집약된 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문제를 책 한 권에 편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규반 교재 외에 따로 더 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소화한 학생들의 실제 합격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한번 깨달았죠. 결국 내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이걸 자기 걸로 소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대로 소화했는지를 확인해주고 교정해주고 그랬을 때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학생 학부모님들이 각자의 상황과 욕심에 이끌려 그러한 진실을 간과한다는 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